네, 안녕하세요. 개념파입니다. 오늘은 개념파의 고1 통합과학을 물리편을 지향됩니다. 근데 물리 전체 중에서 고등학교 통합과학은 4개가 다 들어있죠. 그 중에서 물리편을 좀 어려워하길래 물리편만 따로 찍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인데 1탄이고요. 중학교 때 잘못된 개념 때문에 사실상 물리를 너무 어려워해요. 물리는 굉장히 쉽거든요, 원래는. 근데 잘못된 개념 때문에 물리를 싫어하게 되고, 물리만 하면 머리가 질하는 친구들 많이 보는데, 실제적으로 물리는 고등학교 수학에 뭐,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개념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개념, 힘에 대한 개념과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힘이란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일단은 이것부터 출발 좀 하게 보겠습니다. 깡통이 하나 있어요. 캔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캔이 찌그러지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과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찌그러진다. 그럼 과학적 용어로는 모양이 변화됐다 그럽니다. 찌그러지는 것도 있고 깨지는 것도 있고 뭐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힘을 가하면 모양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옆에서 차면 어떻게 할까요? 옆을 차면 날아가겠죠. 그죠? 날아간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운동 상태가 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말로 만들어 볼게요. 힘이란 그죠? 힘이란 물체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 이거를 쓸 수 있나요? 음, 쓸 수 있겠죠? 모양이 변화됩니다. 운동 상태 변화됩니다. 뭐예요? 물체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다 뭐라 그런다? 힘이라고 합니다. 캔이 깡통이 찌그러지는 거 모양 변화라고 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힘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하는 건데 힘은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하는 건데 힘의 표시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좀 복잡한 이제 벡터인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아직은 없고요. 자, 힘의 표시의 3요소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로 표현됩니다. 다시 작용점, 힘이 가해지는 점, 그 다음에 위에서 밟았느냐, 옆에 찼냐 해서 힘의 방향을 왼쪽이 찼냐, 오른쪽이 찼냐를 이거 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의 크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반직선, 화살표인데 다른 말로는 반직선입니다. 반직선을 나타낼 때, 자, 어떤 점에서 이렇게 힘이, 방향은 이거고요. 그죠? 작용하는 점, 힘이 가해지는 점, 그 다음에 힘의 방향, 요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한번 내볼게요. 자, 이 길이가 뭐라고요? 힘의 크기. 작으면 짧게 그리고요. 길면 크게 그리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을 표현하고요. 힘이 가해지는 점, 작용점을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놈을 아까 전 깡통을 표현할 때 자, 위에를 밟으니까 작용점, 힘이 가해지는 점, 아래 방향이죠. 그죠? 세게 밟으면 놈을 길게 늘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찾는데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라 작용점은 같은 점 일직선상 힘과 나란하게 선 끝은 점에다 표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놈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표현할 수도 있고요. 힘의 방향, 크기. 자, 이 힘의 3요소가 같아야 똑같은 힘의 효과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의 표시와 단위. 힘의 표시는 보통 영문자로 나타냅니다. F라고 씁니다. F, force의 약자죠. F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관계를 너무나 잘 해놓은 고전 물리학의 대가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대부분 찍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하겠어요? 기념하기 위해서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이 정도는 상식이겠죠, 아직은. 자, 그 다음에 운동 속력 속도. 이 운동 속력 속도에 대한 것은 제 2편에서 정확히 다룰 생각입니다. 다음 탄에서요.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 자,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이치가 변하는 현상. 뭐라고요? 자,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이치가 변한다. 물체의 이치가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운동한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죠?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이거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우리는 속력만 했습니다. 속도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1시간, 1초, 그걸 단위라 그래요. 시간당 물체가 이동한 거리, 물체가 이동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뭘 배웠던지 간에 이동한 거리, 그리고 빠르기를 나타냅니다. 빠르게 나타나고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다고, 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첫 번째 개념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배울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속도의 미적분편에 가서 속도, 속력 이거를 자꾸 헷갈려 하는데 속도의 크기를, 그래서 보통 우리는 속도의 크기에서 절대값 씌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한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피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V를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V를 만 velocity 약자거든요. 속도는 V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속도 속력이 어떨 때 같은지를 알면 돼요. 일정한 시간 동안 또는 단위 시간당 물체의 이치변이랑 새로운 단어 나왔어요. 중학교하고 다르게. 이건 이제 변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다음 분만에 가서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속도도 힘처럼 크기하고 방향까지 갖는 값입니다. 이제 속도와 스피드는 속력과 속도는 다릅니다. 그 자세한 건 2편에 가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힘이 0이다. 힘이 0이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건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오개념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중학교 때 1에서 2일 계산하는 문제에서 갑자기 0이라고 하면 됩니다. 왜 힘이 0이냐 하는 건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제 설명을 잠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주 공간이라고 했어요. 무중력 상태니까 잡아당길 리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이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 마찰력 모든 거 다 배제했을 때 슈퍼맨이 t = 1인 이 시간대에서 발로 공을 찼어요. 찼을 때 이 물체의 이 순간에는 힘이 작용하나요? 안 하나요? 힘이 작용할까요?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도 딱 이 순간에 힘을 한번 가한 것 제외하고는 날아가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어떤 힘도 가해지지 않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나중에 포물선 운동도 이해가 됩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t = 0인 순간에 공을 한 번만 힘을 가했어요. 긁고 나서는 날아가는 동안에는 이 축구공은
어떠한 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작용하는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힘이 0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뒤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힘이 얼마다 라고 주면 이제 알짜 힘이 0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또 갈게요.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없잖아요.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처음 속도와 방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하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다시 힘이 0이면 속도와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힘을 한번 딱 가하는 부분. 거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보통 물리에서 힘이 작용합니다, 안 합니다는 처음 순간의 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뒤의 힘을 고려합니다. t = 0인 순간 저걸 해서 처음 속도 뭐 10m/s 저 힘에 10m/s가 작용했으면 이 이후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 10m/s로 계속 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 = 0인 순간에는 어떻게 따지냐 그럼 나중에 충격량,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때 가서 계산하는 법을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어떤다고요? 날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힘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힘이 0이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 경우도 맞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t = 0인 순간에 슈퍼맨이 날라와서 여기 어느 틀을 밀려 동시에 어느 틀을 탁 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틀 동시에 딱 밀면 어떤 운동을 할까요? 서로 반대 방향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 방향 밀었어요. 밀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잠깐 배웠겠지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의 합력은 얼마인가요? 0이에요. 0. 그죠? 방향이 다르면 이게 플러스 방향이 얘가 마이너스 방향이 돼서 그런데 대부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힘을 동시에 딱 하면 정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처음 상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계속해서 동시에 계속 밀고 있어도 처음 운동 방향으로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동시에 작용한다면 알짜힘 합력이라 그러거든요. 알짜힘은 0이 됩니다. 이 경우라도 반드시 정지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힘의 크기가 가해졌다면 얘들이 방향이 반대고요. 그럼 합력이 0이 돼서 힘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힘이 0일 때라고 표현합니다. 합력이 0일 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힘이 0이다 라는 이야기는 합력이 0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거죠.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문제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그대로 윤성은 무슨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다시 합력이 0이어도 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이상초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 물체는 두 개의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힘이 0이라고 한다? 서로 합력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첫 번째 이해해야 될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힘이 작용한다는 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힘이 0이 아니다. 힘이 작용한다. 힘이 가해진다는 말은 처음 상태에서요. 슈퍼맨이 매 순간 계속해서 매 순간 이 사이에 있는 순간순간에도 다 계속 똑같은 힘으로 계속 밀고 갈 때 우리는 힘을 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힘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뚝 이렇게 힘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1초 이 사이에 0.01초인 순간에도 똑같은 힘으로 주거나 뭐 힘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계속 힘을 가할 때 우리는 힘을 가한다. 힘이 0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죠? 계속해서 물체를 힘을 가할 때 우리는 힘이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힘이 작용하면 좀 알아두세요. 속도 또는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변하거나 속도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속력이 변하거나가 더 맞는 말이네요. 여기서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이 세 가지가 작용합니다. 힘이 작용하면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힘이 작용한다 라고 얘기할 때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5N, 2N을 주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문제에서는 힘이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문제에서는 이 물체에 3N의 힘이 가해질 때 그 이야기는 3N의 힘으로 계속 가해질 때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5N 이쪽으로 가면 5 빼기 2해서 몇 N이에요? 3N. 이 3N은 뭐예요? R임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3N의 힘이 가해진다면 뭐라고요? 계속 쭉 가해지면 그렇듯이 힘이 가해진다요. 자, 힘이 작용한다는 말은 R임이 0이 아니다란 말이고 그 힘이 계속해서 작용한다는 말이다. 자, 이 그림에서는 힘의 크기는 얼마다? 3N이다. 어떻게 표현한다고 문제에서는 3N의 힘이 가해질 때 이렇게 문제가 뭐냐 3N의 힘이 가해질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에서요. 힘이 가해집니다. 아, 계속 밀고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힘과 운동과의 관계 마지막인데 이제 이건 좀 이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힘과 운동과의 관계. 자, 힘과 운동과의 관계는 보세요.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게 나란하다는 이야기. 나란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같은 방향 평행하다 그런데요. 작용하면 속력만 변해요. 속력만 변한다.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가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이렇게 같은 방향이면 나란하면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 그 다음에 운동하는 방향과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 이거 두 개 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속력이 증가하나 감소하나 이게 더해진다는 뜻 아니에요. 더할 가짜가 아니라 변할 가짜예요. 자,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 나란하면이에요. 두 번째 힘과 운동 관계 두 번째로 힘이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면 수직으로 자 이렇게 날라오고 있는데 옆에서 뻥 찼는데 수직이다 그러면 뭐만 변하냐면 속력은 변하지 않고요 운동 방향만 변해요. 운동 방향만 변한다. 뭐만 변한다? 운동 방향만 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온운동과 이게 수직 방향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온운동은 항상 힘이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걸 구심력이라고도 하고요. 힘의 방향 어디라고요? 온의 중심 방향.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힘의 접선 방향. 매 순간 뭐라고요? 힘의 방향은 수직 방향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접선 방향이거든요.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속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온운동을 우리는 등속 온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속 온운동. 방향만 계속해 변하는 등속 온운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오운동은 참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이거 물리 2에서 나오나? 그럴 거예요. 네. 오운동 정도만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방향이 변하지 않는 방향만 변하는 속력은 변하지 않는 등속 오운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수직일 때는 방향만 변한다. 자, 힘의 운동과 관계, 힘과 운동 관계 3. 힘이 운동 방향과 비스듬하게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가했더니 뻥 쳤대요. 이 방향이죠. 이 경우에는 속력과 방향 모두 변해요. 그 이야기는 자, 원래 힘 가한 힘처럼 평행 그대로 끄서와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힘의 방향이에요. 이놈을 수직으로 수평으로 두 개를 쪼갭니다. 삼각비 알면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삼각비 공부하면 그죠?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코사인 세타, 요 길이는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수직 방향으로 그럼 이게 물체가 놓여 있으면 비스듬히 찼다 하면 이 정도 크기의 수직 방향하고 이 운동과 수평 나란하게 이 힘이 작용하겠죠. 쪼개지겠죠. 힘을 쪼개면요. 그러면 얘는 뭘 변화시켜요? 속력을 증가시키고 이 힘은 뭘 넣나요? 수직이니까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자, 운동 방향을 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은 나란하게 되므로 속력도 증가시키죠. 그죠? 자, 이번 영상까지 마치는데 제일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힘이 0인 경우하고 힘이 가해지는 경우는 계속 가하는 거고 이해됐냐? 됐죠? 자, 그래야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야 이제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에 포물성 운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원에서 보면 충격량과 운동량을 따지면 처음 힘을 한번 딱 가하고 나면 그 힘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가해지지 않습니다. 이때 힘이 0이 됩니다. 이 차이점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이 힘과 운동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통합과학 문제를 매번 헷갈려 합니다. 합답형 문제라든지 이런 헷갈려 하고요. 자, 그래서 물리편만 먼저 빨리 이번 방학 때는 다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한테 넘어오는 자료가 오투과학 자료밖에 없어서 오투과학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주 중학교 개념까지 탈탈 털어서 고등학교 새로운 개념, 그 다음에 오투과학에 숨어있는 주제들까지 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가르치면서도 물리편에서 힘들어하는 제 제자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